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의 AIP 운용 테스트에서 디젤 잠수함 가운데 세계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AIP는 외부 공기 공급이 불가능한 잠수함의 수중 운용 환경에서 잠항 중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진 시스템으로 AIP 성능이 잠수함의 잠항 기간을 좌우하게 된다. 이 때문에 AIP 운용 테스트는 잠수함이 장기간 연속으로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함의 은밀성과 생존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중요한 테스트다. 도산한 창호함의 AIP 시스템에는 대우조선해양 주관으로 국내 3년이 공동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연료전지 국산화 연구를 시작해 2014년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했고, 이와 연관된 전력 변환 및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해 세계 최장기 운전 시험까지 실선 검증을 완료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탑재됐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내 주요 부품 제작사인 범한퓨얼셀, KT, 이화전기, 대성산업가스, 원일GNI 등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개발함으로써 국내 잠수함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시험 완료 후 남아있는 연료량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군이 요구하는 작전 성능을 필신, 상회하는 성능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장 유수준 전무는 도산한 창호함의 AIP 시스템으로 수중에서 최장기 잠항 성능을 입증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남아있는 시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내 독자 설계한 세계 최고 품질의 중형 잠수함을 인도해 국가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북이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공개했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다. 놀라운 일이다. 국정원은 이어 북이 신형 잠수함 진수를 할 수 있다는 정보도 공개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자신감에 차서 취하는 활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묘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반북 세력에 취하는 선제 활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어진 김정은 위원장 비공개 활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면서 흥미로워했다. 19일 동안 어떤 활동을 했던 것일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반북 세력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재에 집중했지만 호사가들은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활동을 궁금해했다. 원칙적 관점에서는 흥미로워할 대목은 아니지만 호사가들의 취향 정도로 보면 이해가 됐다. 2일 확인된 동영상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얼굴이 별로 안 탄 모습이었다. 지도 사업을 밖에 아니라 햇볕이 들지 않는 밀폐된 장소에서 전개했음을 짐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활동은 일반적으로 전략 사업 중에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지도하는 정치 활동이다. 대표적인 것이 군사지도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활동은 전략 사업인 군사 사업을 지도한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군사 사업을 지도했을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몇몇 민간 정보기관들이 그럴듯한 단서를 줬었다. 신포조선소와 결부시키기에 좋은 정보들이었다. 신포조선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잠수함을 시찰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활동이 신포조선소 잠수함 지도 사업일 수 있다는 추론을 내놨다. 1. 북이 이후 SLBM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고체 연료 3단 추진 SLBM일 수도 있다. 국정원이 제기한 북의 SLBM과 관련해 중요한 정세 지점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 2일 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 그리고 이어 12월 7일과 13일에 진행했다는 중대한 시험이다. SLBM 북극성-3형은 발사 직후 수KEM 고도에서 1단 추진체가 분리됐으며 이후 정점 고도 도달 직전에 2단 추진체가 분리되고 최종 탄두부는 발사 장소에서 46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낙하했었다. 동창리 발사장에서 진행된 중대한 시험은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공위성용 대출력 액체 연료로 개된진 시험과 ICBM용 고체 연료로 개된진 시험 및 3단 추진체 분리 시험이었던 것으로 정리된 상태다. 이것들은 북이 고체 연료로 3단 추진체 SLBM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북의 SLBM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이 말고도 하나 더 있다. 북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설이다. 핵추진 추진 잠수함은 원전용 우라늄의 1에서 5% 농축도를 훌쩍 뛰어넘어 20% 이상의 농축도 우라늄을 필요로 하는 등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전략 사업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설은 자유아시아 방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문화일보도 2015년 2월을 비롯해 그 이후에도 자주 보도를 했었다. 그중 가장 비중 있게 나온 게 일본 스카이넷보 2017년 9월 14일 보도다. 북한이 3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전망을 비롯해 이 모든 것들은 북이 이후 SLBM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고체 연료 3단 추진 SLBM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2.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은 게임 체인저이자 교착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동력이다. 3단 추진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상상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미국이 안보 군사적으로 입을 타격은 계량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화되면 공개만으로도 미국의 핵패권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현대 핵전쟁에서 최종적인 핵병기가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북 입장에서는 핵 보유 전략 국가로서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면서 공개된 ICBM 화성-15형과 더불어 북의 대미 핵업자력의 양대 기둥을 완결적으로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SLBM이나 핵추진 잠수함이 결정적인 건 현 정세에서 갖는 의미다. 북의 정면 돌파전과 결부시키면 또렷해진다. 정면 돌파전은 북조선노동당이 지난해 12월 28일에서 31일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수립한 새로운 전략 노선이다. 경제 정면 돌파전과 군사 정면 돌파전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북은 경제 정면 돌파전의 모범을 지난 1일 보여주었다.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이었다. 지난해 3월 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 가장 먼저 현지 지도했던 곳이었다. 공사의 본격적 돌입 이후 1년이 조금 넘은 뒤 곧바로 완공시킨 것이었다. 경제 정면 돌파전의 첫 승리라고 했다. 경제 정면 돌파전이 미국의 제재 압박을 뚫어내는 것이라면 현식의 북미 간교착 국면을 뚫어낼 수 있는 게 군사 정면 돌파전이다. 북의 군사 정면 돌파전이 무엇일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전원회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교착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흑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일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질타를 했었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며 경고를 날리면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첨단 국방과학을 강조하면서 군사사업의 비약적 발전에 대해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업이며 우리의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핵심은 새로운 전략무기다. 북의 군사 정면 돌파전은 결국 전원회의가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의미한다. 새로운 전략무기란 흔히 SLBM과 인공위성 그리고 ICBM과 핵시험 등이다. 전문가들이 그중에서 북미 간교착 국면을 염두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SLBM 그리고 SLV다. SLBM은 미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서도 미국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군사활동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SLBM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할 때가 북미 간교착 국면이며 또한 타격을 받은 교착 국면이 나아갈 방향을 대결 국면이 아니라 대화 국면으로 잡아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SLBM은 교착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위력한 동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교착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동력으로 들 수 있는 또 하나가 SLV다. SLBM에 이어질 다음 공정이다. SLV도 당연히 새로운 것이다. 지난해 말 중대한 시험에 인공위성용 대출력 액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이 포함돼 있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6,000km 궤도에 올리는 정지 위성일 것이다. 그 경우 미국의 반발은 필연이다.
사실상의 ICBM 발사라며 난리법석을 피울 것이 뻔하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반발이다. 북이 우주공간의 평화로운 이용이라는 국제 공용 논리를 앞세우고 경제 정면 돌파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의를 하거나 최소한 침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의 SLBM 발사는 군사 정면 돌파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는 SLBM이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공식도 동시에 성립시켜준다. SLBM에서 시작해 SLV를 거쳐 대결 국면으로 회귀해 ICBM 그리고 핵실험에로 도달하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의 전반 공정인 것이다. SLBM과 SLV 발사는 결국 북이 북미 교착 국면에서 교착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군사 정면